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건축법과 경매 12번째 강의입니다. 12번째 강의수로는 632강입니다. 유튜브. 건축법 제41조에 보면 토지 구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자, 내가 이 건축물을 지었어. 근데 이 앞부분이 이렇게 남의 땅이야. 타인의 소유예요. 그럼 이 앞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 가스 또는 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이 매설 시에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당연히 관공서에서는요 동의 받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당해보셨죠? 건물 하나 딱 지려고 하잖아. 이렇게요, 건물 지려고 하는데, 이게 도로가인지 뭐 공로라면 상관없어요. 뭐 건축법상 도로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건축법 도로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관을 매설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법조문들이 있거든요. 민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하수도법, 요렇게, 그 다음에 판례, 요렇게까지 어우러져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만 딱 알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심화학습에서는 500강 이상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을 같이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강의 교재는 12월까지만 판매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잘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올해까지는 12월까지는 이렇게 블루오션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잘라서 판매를 할 거예요. 각 분야별로 잘라서. 그래서 뭐 그린벨트,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맹지, 불법 이런 거, 산지법 뭐 이런 것들에서 한 15개, 16개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은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해서 요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블루오션 교재에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들이 지금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교재 구매하세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후단에 좀 주식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또 많이 촉박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주식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정말 장 좋은 거예요. 진짜 장이 너무나 좋아요. 장이 너무나 좋은 장이고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장입니다. 저는 오늘 당일 매매 손익 하루만 해도, 오늘 여기 어딨냐, 여기 있죠. 당일 매매 손익에서 하루만 750만원 벌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요즘 장 굉장히 좋아요. 뭐 정말 테마만 잘 잡으면 뭐 누워서 떡 먹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마이너스 요것은 저게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도를 하다 보니까 내일 다음 날에 마이너스 미수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판 거예요. 이건 뭐 손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 매매한 금액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이렇게요. 여기부터 되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이렇게 하루 당일만에 뭐 매매한 것들, 뭐 이렇게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매도한 것들 쭉 나와 있죠. 하루만에 740. 그러니까 지금 장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것은 제가 좀 내일이나 한번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여기에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좀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이제 631강인데 건축법과 경매, 오늘은 건축법 41조 토지 구착 부분에 대한 조치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런 토지에 여기 이제 이게 뭐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또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이제 도로야, 도로. 여기서 이렇게 도로인데, 이게 타인이에요. 이건 A고, 이건 예를 들어서 경매사령관 거야. 경매사령관 건데, 자, 내가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고 수도관을 갖다 연결하려고 하니까, 또는 가스관을 연결하려고 하면, 관공서에서는 당연히, 허가부서에서는 요걸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또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예외 규정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법률들이 있어요. 민법 211조 소유권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고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밴드를 진동을 해놨어야 되는데,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도로 소유자는 당연히, 그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민법 제218조에 보면 수도 등 시설권이 있어요. 수도 등 시설권을 또 언급해놨거든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소수관, 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민법 220조 보면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토지 통행권,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이게 도로인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A 소유였고 이것도 A 소유였어. 근데 여기에 이제 지목이 대야. 지목이 대라는 데가 있었어. 그런데 이 지목이 대를 갖다가 허물어버리고 여기다 이제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 공장을 짓고 가스관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통과시키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지목이 공장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공장으로 만들기 전에 이 토지 소유자가 A였잖아. 이것도 도로고 여기 다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 여기 도로예요. 이게 도로인데 분할이 돼 있죠. 도로 일부는 A, 도로 일부도 A였는데 이 A 일부가 B 소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B는 이 공장 소유자가 이 건축주가 나 여기 좀 가스관 좀 지나갈게 아니면 수도관 좀 지나갈게 라고 했을 때 B는 거절할 수 있냐? B는 거절할 수 있냐? 이게 만약에 건축상 도로라면 거절할 수 없다. 왜? 이게 이제 민법의 규정이거든요. 민법 220조는 분할, 양도와 주의 통행. 그래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도로였지 않습니까? 도로를 갖다가 일부 분할해서 판매한 거 아니에요? 판매를 안 해. 매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로 이 매매라든가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돈 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법 41조에 보면 토지 구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이 있어요. 요것도 방금 이번 시간에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하수도법 29조에 보면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 설비에 사용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용승낙 받아오세요. 또는 하수과에서 또는 수도과에서 그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하수도법 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시설을 사용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를 하는 게 뭐예요? 동의를 서의를 받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문에 대해서 모순 또는 우리가 판례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연관된 판례가 대법원 판례, 대구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토지에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걸 묻고자 할 때는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법률만, 건축법 당연히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도법 봐야 되죠. 민법 봐야 되죠. 건축법 봐야 되죠. 그다음에 판례 봐야 되죠.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가 조금 대충 된 분들은 한 가지 법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게, 자, 요 토지가 이게 전체가 이게 도로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원래 한 사람 거였거든요. 이게요. 다 한 사람 거. A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거 앞에 있죠. 이 조그만 거 앞에 이 지목이 장애인을 막고 있는 조그만 넓이를 요것을 B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공장을 주택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넣었어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자, 하수도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가스 관련 시설 부서에서는 자, 내가 가스관이라든가 수도를 묻으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라는 의견을 갖다가 신청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신청인은 그래요?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문서 하나 들고 쫓아가겠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제 막 이렇게 또 사정을 하고, 그럼 돈 얼마 주세요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보겠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합의가 기본이에요. 모든 민법은, 법은 합의가 기본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거 합의가 안 될 때, 또는 상대편에서 너무 과도한 비용을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그죠? 처음부터 합의도 볼 생각도 안 하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토지 사용, 그 건축 허가가 10년 전에 살아 있습니다. 10년 전께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합의도 안 보고, 합의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먼저 정중하게, 얼마 정도 요구하십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그죠? 변호사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건축허가를 새롭게 넣는 비용보다 더 많이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이걸 갖다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그저 100% 우리는 명의 변경 받아올 수 있죠. 그죠? 받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해결하면 돼요. 그때 합의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법조문만 들이대고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명의허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딱딱하게 법으로 합니까? 제가 모든 블루오션에 있는 것도 합의를 전제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당신 해줘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블루오션에 조제해 있는 거, 자, 여기 보세요. 당신 나한테 져요. 라고 딱 내밀면 그 사람 벌써 거부 반응 일으켜요. 그죠? 두드러기 난다고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합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여기가 만약에 이제 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로지 않습니까? 타인의 소유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타인의 소유 도로인데 나눠져 있죠. 이게 원래 한 사람 거였는데, A라는 사람 거였는데, 이 부분이, 내 토지를 맡고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B로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 내가 여기다가 이 토지를 통과해서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묻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 B라는 사람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오세요. 사용승낙을 받아오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데 쟁점은 바로 그런 거죠. 지하에 상수도를 매설 시에 그죠?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 지하에 상수도를 매설 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은 뭐냐면, 개인 명의의 건축법상 도로를 구착한 경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거하고, 건축법상 도로다. 그죠? 건축법 도로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상하수도 매설 시 또는 건축허가 시에 진입로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고 하는 보안 명령을 했다.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장부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타인 소유의 필지 소유의 권리는 민법 211조에 따르죠. 그죠? 민법 210조 아까 설명해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입장차가 다른 거예요. 각각의 입장차가 다른 거예요. 그죠? 도로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경우, 좀 올려야 되겠다. 여기 이 도로 소유자 조그만 필지 있죠. 조그만 거 앞에 가로막고 길게 요렇게 가로막고 아이고 미쳐졌네. 이게 자꾸 이게 여기 앞에 조그맣게 가로막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 가로막고 있는 토지. 예술적으로 잘라놨네. 그죠? 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죠? 도로인 상태에서, 여기가 도로잖아, 이게 도로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도로인 상태에서 분할을 했어요. 그죠? 분할을 해서 자기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허가부서에서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역시 도로관리대장도 있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되어 있다면, 굳이 이 앞에 이 조그만 필지를 맡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겁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그러면요. 자, 민법 220조에 보면,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똑같잖아요. 그죠? 아까 이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상황하고. 이게 공로잖아요. 공로. 건축법 도로잖아요. 이게. 건축법 도로죠. 그러니까 토지에 분할을 했어요. 토지 분할을 했어. 이렇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할 때 못할 때에는 그죠? 이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한 더군다나 보상의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매 나왔을 때 도로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받았다가요. 평생 이건 몇 자리도 못 씁니다. 이런 것은요. 그냥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평생 가지고 가시니까 좀 조심하셔서 받으세요. 그리고 건축법 41조에도 토지 구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이 있어요. 그죠? 물론 적당한 사례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도로 소유자라든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뭐 좀 욕심이 과해서 그죠? 너무 많은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읽어보십시오. 토지의 구착 부분도 나와가거든요. 절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싸움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죠? 대법원에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적어 놓으세요. 제 교재 없으신 분들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대법원 2009 7월 23일 선고 2009-25890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경우 이게 뭔 말이에요? 건축법상 도로란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더군다나 도로대장도 있고 그럼 100% 건축법상 도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양심상 또 인정상 사실은 내가 그 사람 토지를 지나가는데 그죠? 내가 조금 구착해서 원상 복구 다 깔끔하게 해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도놈이죠. 그런 놈들은 진짜 막 가서 그냥 볼때기를 물어 떠버려야죠. 아니 좀 내가 그저 가스관 저기를 묻는다는데 좀 그거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인정상으로 그죠? 그걸 가지고 뭐 몇천만 원 뭐 요구하고 막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사람도 아니죠 진짜. 안 그래요? 돈 조금 받고 아유 나도 불편하니까 당신이 여기 내 토지 구착하는 동안에 나도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만 좀 생각해주라.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를 좋게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반대하라고 하세요. 반대해도 건축허가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 토지 사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가진 분들 너무나 이렇게 목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억지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이 썩을 아유 진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로인 경우 또는 건축법상 도로 개인 소유를 하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 개인 소유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고 건축 도로대장이 있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수도과에서는 아까 제가 하수도법 보여드렸죠? 협의해와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존에 이미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수도법이나 상수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 들이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스관 연결 안 하면 건축허가 안 납니까? 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가스관 연결 신청 안 하면 건축허가 안 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 무관하죠. 그죠? 건축허가는 나요. 그죠? 자, 그래서 하수도법에 보면
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시설을 사용해서 그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자는 자는 해당 토지의 사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해오라 이거예요. 그죠? 동의서 받아오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조문도 아까처럼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돼 있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그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민법 218조에 보면 법조문이 맞나요, 여러분? 그죠? 근데 알아야 돼요. 건축법, 민법 조문 한 3개 정도 연관된 거, 민법 좀 3개, 건축법상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법 하나 정도, 그 다음에 판례 한 2개 정도는 알아야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남의 땅이든 아니면 정당하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든 어떻든 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 가지 도시가스관을 붙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냐?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허가 나요. 그죠? 건축허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218조에 보면 그죠?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어쩌고저쩌고 얻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 이를 실할 수 있다. 그죠? 내 토지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작은 장소와 주의 토지 통행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메모 좀 하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과 일맥상통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토지가 그죠? 그 토지를 통과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그죠? 내 건물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설령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요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죠?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도시가스 업체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100% 해줍니다. 그죠? 판결문은 밑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구지방법원 판례하고 아까 대법원 판례 있죠. 그거 100% 승소합니다, 여러분. 100% 승소해요, 여러분. 왜? 내가 돈을 준다는데,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한다는데 안 해줄 리가 없죠. 100% 판결문에서는 제가 볼 땐 승소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걱정할 건 없어요. 그 수도관, 가스관 내가 어떤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겁을 막 잔뜩 주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지상정상 그런 건 웬만하면 다 해주십니다. 그죠? 다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고 막 진짜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요구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 사용자라든가 또는 소유자하고 합의 보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 된다.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자, 밑에 이제 판결을 볼게요. 판단에서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민법 내용은 똑같죠.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기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선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또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쌍방의 토지의 지형적인 위치, 형상, 이용 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항상 법점을 읽으면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나이라는 문구입니다.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읽어서 외울 정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스관 시설하면 됩니다. 그죠? 가스관 시설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판결을 받았어. 판결을 받고 일단 설치했어. 그런데 뭐 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가스관 시설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정확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요거 토지 구축 부분에 대한 조치, 뭐 가스관, 수도관 이런 걸 설치하고자 할 때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기본 강의라든가 블루오션 계제에도 한 번도 설명 안 했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이제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안 했는데, 건축법을 또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631강인데, 여러분 어쨌든, 토지 구착 부분에 대한 조치, 요거, 그리고 민법, 조문, 요거 이렇게, 민법 조문 요거 3개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하수도법, 그 다음에 판례, 요 대부분 판례까지 해서 요렇게 하면, 이 토지 구착, 내가 가스관이라든가, 그 수도관, 매설할 때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12월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12월 한 25일 넘으면 제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뭐 12월 25일 이전에 신청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상 제가 조금 어디를 좀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신청하시면 저도 조금 편하고, 그죠?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좀 어차피 구매하실 분이라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제 강의 교재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만 바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웬만한 공법들, 경매 물건들, 또 토지를 보는 눈,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하루에 막 700, 800씩 막 이렇게 벌고 한 달에 막 100% 수익률 내는 건 그만큼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깨져보기도 하고, 옛날에 정말 3, 4년 전에 엄청 깨져보기도 하고, 그죠? 밤새워서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까지 딱 1시간 자고 주식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돈을 남들은 쉽게 버는 것 같지만, 저도 지금 종목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생각들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차트,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분들 노년에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으시면 한 1년 2년 바짝 공부하십시오. 특히나 50 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더 열심히 하십시오. 노년에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완전 현금 지급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도 현금 지급기 만드십시오, 여러분. 현금 지급기 만드시면 평생이 편합니다. 아무리 폭락장애도 안 물려요. 물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만 딱 세우면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한번 자기만의 무기를 평생의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